안녕하세요. 맹꽁여사 4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는 디지털 교육을 받았습니다. 3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시니어 그 일자리 제공하는 거기에 정부 사업이지요. 저기 그 시니어들한테 그 핸드폰 조작법, 뭐 버스 탈 때 어떻게 하나, 지하철 탈 때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조작법을 그렇게 3시간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유, 웬만한 사람 아는 사람도 많겠지요. 근데 뭐 핸드폰을 전부 다 우리나라 삼성폰이 주로 많잖아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하고 또 그 폰하고는 그 조작 방법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설명을 3시간 들었습니다. 그거 안 들으면 또 불이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아주 그냥 힘들게 앉아서 다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지요. 그 진작에 다 배웠지요. 은행 거래라든가 뭐 이런 거. 은행 거래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설문조사하니까 그 지하철 탈 때, 버스 탈 때, 택시 부를 때 그런 거를 가르쳐 달라고 설문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그거를 교육을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얘기는 여기까지고 일기장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46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됩니다. 아들 부부랑 회식입니다. 제목.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랑 회식을 했다. 우리 손유리를 낳고부터 우리 큰손주 이름입니다. 우리 손유리를 낳고부터 절차가 복잡하다. 회식하기가 어려워졌다. 며칠 전 처가댁으로 휴가를 떠날 때 휴가비조로 금일봉을 건넸었는데 내 생각에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뷔페 식당이었다. 가보니까 환경도 깨끗하고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또 며느리가 처음에 이제 친정에 가는데 그냥 보낼 수 없더라고요. 애기 낳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금일봉을 주니까 며느리가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지네들은 또 화답을 한다고 또 어머니 모시고 회식을 한 것입니다. 가보니까 환경도 깨끗하고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대견하고 칭찬할 점을 많이 발견했다. 난 뷔페 식당에 가면 무엇이 맛있는지 잘 모른다. 대충 그냥 갖다 먹곤 하는데 저는 그런 뷔페 식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려져 있는 그런 일반 식당을 저는 선호하는데 이제 젊은 애들이니까 뷔페 식당으로 안내를 했어요. 가보니까 음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뭐가 맛있고 이제 몇 시에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스테이크와 꽃게찜이 몇 분에 나오는지 알아보고는 그 시간에 딱 가서 스테이크를 가져다가 먹기 좋게 칼질을 해서 엄마 입에 한 토막씩 또한 우리 며느리 입에 한 토막씩 먹여주는 서비스를 했다. 결혼할 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꽃게찜도 가져다가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서 살을 발라내고는 엄마 접시와 며느리 접시에 놓아주곤 하는 것이다. 난 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다. 성실하게 잘 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정말 좋았다.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가정을 잘 리더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있다. 아주 가장 역할을 참 잘하더라고요. 처자식을 많이 아끼고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렇게 기록했고요. 또 사랑 나눔입니다. 제목 7월 9일 날 쌀을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빠른 것 같아서 쌀을 가져가라고 해서 가지고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쌀이 들어왔다고 가져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시쯤 낮 시간에 공동체에 갔다. 이번에는 쌀이 5kg씩 소포장으로 되어 있었다.
맛 좋은 쌀이었다. 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자 4박스, 김치 50kg 정도, 된장이 한 말들이 통으로 큰 통 한 통, 된장도 해찬들 된장이라 맛있는 것이다. 쌀은 키로수로 200kg, 200kg 정도를 차에 몽땅 실으니까 차가 그냥 쫙 가라앉는 것이다. 집에까지 올 수 있을지 걱정까지 되었다.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오는데 우리 아들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커피 전문점에 가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 비가 그쳐야 쌀과 김치와 그 감자 등 나누어 줄 텐데 너무 걱정을 하고 걱정이 되었다. 기도를 정말 하면서 김 목사님 교회 앞에 주차를 하는 순간 비가 뚝 그치는 것이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쏟아져서 비가 오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 쌀과 이 반찬거리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니까 어찌합니까? 비를 좀 그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입을 중얼중얼 하면서 왔는데 그 교회 앞에 서니까는 비가 뚝 그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도심이라는 확신을 하며 감사를 했다. 쌀 60kg와 감자 20kg, 김치 30kg, 된장 전부를 차에서 내려놓으니까 김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하면서 말도 못하고 아주 계속 감사하다고 인사를 연발하신다. 입은 정말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입에 귀에 걸치시더라고요. 입은 귀에 걸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시는 것이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다가 주일날 그 주변에 어려운 그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또 밥을 해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드리는 게 마땅하다 싶어가지고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처럼 나도 또한 감사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 나눔을 하다 보면 기쁘게 주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게 주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현주씨다. 현주씨는 내가 3시경에 퇴근해서 8시쯤 간다고 통화를 했으면 그 시간이 되면 폰을 신경을 써서 전화를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가기 전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또 집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남편에게도 본인에게도 전화를 해도 두 부부가 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분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쌀을 건넬 때마다 이렇게 연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생활이 너무 또 어려운 분이에요. 남편이 우울증으로 집에서 맨날 그냥 아무도 없으면 그냥 목매서 죽는다고 그냥 그런 자살 시도를 그냥 수차례 하고 그 딸만 셋이 있는 데다가 여자가 혼자 벌어서 사니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그렇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항상 내가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나는 없고 주차 관리 하시는 분은 자꾸 차 빼라고 소리 지르고 하여간 현주 씨는 줄 때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한참을 기다려야 나타나곤 한다.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데 성격이 너무 미지근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미지근한 성격이다. 나랑은 아주 반대인 성격이다. 영숙 씨는 딸들과 아들 하나 4식구가 어렵게 사는데 딸들과 엄마는 집에 없고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만 집에 있었다. 그 집은 식구가 많아서 여러 가지를 줘야 하는데 쌀 20kg와 감자 5kg, 된장 적당, 김치 10kg, 10kg를 경비실에 맡길까 하다가 아들이 혼자서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하기에 나도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집 앞에서 만나서 아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집에서 재미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언니 친구입니다.
그냥 주차장 하단 한쪽으로 짐을 내려놓고 오는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다. 거기 저기 뭐야 영숙시내 그 주차장에다 저 물건을 내려놓고 온 거예요. 아들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재미 언니네 집으로 이제 가려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금주씨는 제일 편한 사람이다. 가겠다고 연락만 하면 제 시간에 딱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이다. 정말 편하지요. 이렇게 하면은. 쌀 20kg와 감자 5kg를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머리를 숙인다. 5kg 포장된 쌀을 4포를 주면 20kg 1셈이다. 5kg짜리를 주니까 다들 좋아한다. 5kg짜리 2개, 3개 주니까 관리하기 편하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금주씨는 뭐든지 그냥 받는 법이 없다. 김치를 작은 통에다 정성 들이게 싸가지고 나왔다. 언제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집에 오니까 재미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이번에는 쌀이 맛있는 쌀이라서 언니에게 10kg 주기로 했다. 감자 10kg랑. 언니가 버스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내 차로 언니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다. 언니는 마늘을 큰 걸로 날 20개 정도 주셨다. 얻어온 마늘인데 또 저한테 20개를 주더라고요. 올해 마늘값이 엄청 비싼 편인데 나 혼자 1년을 먹겠다 싶었다. 재미 언니는 언제 봐도 마음이 포근하고 참 마음이 큰 사람이다. 노후에 나랑 둘이 살자는 말을 자꾸 한다. 재미 언니랑 함께 살아도 될 듯 싶은 생각도 해봤다. 부족한 나를 늘 감싸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은 괜찮을 듯 싶었다. 집에 오니까 10시가 넘었다.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나눔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12년 8월 17일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쌀을 그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했던 그 가정들이 다 이제 일어섰습니다. 애들도 다 크고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애들도 직장도 잘 잡고 해서 아주 안정되게 잘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얼굴 보면 아주 그냥 그때 도와준 거를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아주 아들 가족과 저녁 식사입니다. 늘 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일 아침이다. 9시 반에 아들네 집 앞으로 차를 대고 난다. 오늘도 그 시간에 도착했다. 아들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가니까 제가 이제 아들네 집 앞으로 가면 아들 부부가 이제 손주랑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같이 교회를 가곤 한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내려오는데 며느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좀 아팠다. 첫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이 붙였는지 살이 쭉 빠졌다.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은 산에 가지 말고 며느리에게 맛있는 저녁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때 당시는 제가 교회에 다녀오면은 꼭 산에를 다녔습니다. 운동으로 산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며느리가 이렇게 살이 빠진 걸 보고 산에 가지 말고 며느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서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로 또 아이를 낳으면 엄마로서 아이를 키워야 하고 살림도 살아야 하고 여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오니까 4시쯤 되었다. 바쁘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고 간단한 쌈 종류를 사서 집에 와서 된장과 청양고추를 넣고 보쌈처럼 푹 삶았다. 구워 먹자고 하니 기름 재고도 문제고 또 애기 데리고 먹기도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밥도 따뜻하게 지어서 찰밥으로 콩을 넣고 맛있게 새로 했다. 6시까지 오라고 약속을 한 터라 정신없이 정말 정성과 사랑을 들여서 한 끼 밥상을 준비했다. 드디어 6시에 아들네 식구가 포도 한 상자를 사들고 집으로 왔다. 다 차려진 상에 둘러앉아 내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오는 것이다. 은혜롭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찌나 우리 손주가 칭을 대는지 요즘은 8개월째라서 기어다니면서 말썽을 부리는지 모른다. 기어다니면서 뭐든지 잡아 당기고 그냥 입으로 들어가고 막 하더라고요.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이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밥을 먹는데 우리 손주가 어찌나 부시럭대고 바둥거리는지 내가 좀 안으면 죽는다고 울어댄다. 식당에 가서 밥 한 끼를 사줄래도 손주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집에서 먹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사람 하나 낳아서 기르고 성장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랑과 인내와 정성과 걱정과 기도가 필요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와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랑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손주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12년 9월 2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두려운 대장 내시경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볼까 해서 일찍 병원에 가봤다.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가보니까 대장 내시경은 정부 지원 없이 개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싸기도 했다. 16만 원이라고 한다. 예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병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다. 놀라지 말고 그냥 대장 내시경 예약하러 왔다고 하니까 증상이 있느냐고 묻는다. 증상은 없다고 했다. 요즘은 다들 검사를 하고 사는 세상이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아서 신경 쓰여서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볼까 하고 병원에 왔다고 했다. 변도 가늘고 설사를 자주 하고 한다고 했다. 우리 아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받아볼 필요 없다고 말을 한다. 하여간 예약을 하고 집에 오는데 어찌나 두렵고 떨리는지 정신이 없고 꼭 죽는 날짜 받아놓은 것처럼 걱정을 많이 했다. 대장 내시경이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다고. 그래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예약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예약을 막상 하고 보니까 그냥 걱정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그 물 먹는 거 이런 거서부터 그렇게 그냥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대장 내시경 검사만은 겁이 나는지 모른다. 사업장에 와서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너무 겁나서 안 했다고들 한다. 조금 있으니까 의사 아들을 두신 손님이 오셨다. 그 손님에게 물어봤다. 언니는 대장 내시경 검사 해보셨어요? 하니까 그 언니도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한다. 안 했다고 한다. 아들이 해보라는 말을 안 하더냐고 물으니까 우리 아들 너무 그런 거엔 관심이 없다고 말하신다. 그 아들은 의학 영상 전문 의사라고 한다. 손님이 가시고 삼성병원 다니는 애경 씨에게 전화를 해봤다. 나는 삼성의 실손보험을 들었다. 애경 씨 말은 그냥 궁금해서 검사하는 것은 보험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배가 아프다고 하든지 몸이 어디가 불편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약한 것을 취소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다고
정식으로 의사 검진을 받고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라고 한다. 난 잘됐다 싶어서 바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취소했다. 취소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이제 살았다 싶었다. 동생에게도 전화해서 내시경을 해봤냐고 통화를 해보니까 동생 역시도 무서워서 안 했다고 한다. 우리 유전자가 같으니까 똑같이 무서워하는 건 아닌지. 하여간 의심스러웠다.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12년 9월 7일입니다. 다음은 조카딸 상이가 이사 오는 날입니다. 동생 딸인데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이 조카딸이. 그래서 이모랑 한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 동네로 이사 와서 몇 년 살다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이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다. 어제는 이사 오기 전에 청소를 한다고 동생까지 와서 청소를 도왔다. 난 5시경에 가보니까 집이 깨끗하고 새 집이었다. 5층짜리 건물인데 조카 딸은 4층이 집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주 살기 편한 집이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70만 원이란다. 관리비는 5만 원. 대단한 금액이다. 프레드는 이제 프랑스 남자예요. 국제 결혼했습니다. 조카 딸이. 프레드가 꽤 돈을 잘 버는 모양이다. 연봉 5천만 원, 하여간 5천만 원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여간 프레드가 어찌나 자상하고 꼼꼼한지 청소하는 걸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우리가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 애들 밤에 쏙 들게는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청소를 해도 프레드가 다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한지. 7시경에 순두부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다. 목 삼겹 구이를 시켜서 먹었는데 반찬부터 너무 맛있다고 다들 잘 먹는다. 프레드도 한국 음식이 익숙해서 그런지 아주 잘 먹어서 기분이 좋았다. 식사가 끝나고 식대를 계산할 때가 되었는데 당연히 상의가 내야 하는데 미적미적 하면서 돈을 내지를 않는다. 부담 못한 동생이 계산을 한다. 다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살면 돈 쓰는데도 서로 눈치를 보고 미적거린다. 그러나 경우껏은 써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부모를 너무 의지한다. 우리 상이가 그렇게 이제 알뜰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뭐 부모님이 여유 있게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식대를 그날 그렇게 썩 내놓지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이 딸내미가 이사 온다고 엄마가 미리부터 와서 그냥 청소해주고 땀 흘리면서 일해줬는데 당연히 지가 사야 되겠죠? 밥을 먹고 상이 부부는 청소를 조금 더 하고 간다고 잠자러 간다고 동생과 나는 우리 집으로 왔다. 청소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 프레드랑 그 두뇌 오이는 글쎄. 우리 동생과 나는 이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집에서 잔다고.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식대 이야기가 나왔다. 동생 역시도 식대를 딸내미가 낼 줄 알았는데 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내긴 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 한다. 일일이 딸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 서운한 건 서운하다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요. 다 큰 딸이니까. 하여간 우리 집에서 잘 자고 아침을 둘이서 먹고 우리들은 교회로 가고 아들 부부랑 나랑은 저랑은 이제 교회로 가고 동생은 상이 이사 올 집으로 가고 이사 올 집에까지 태워다 주었다.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이 끝나고 상인의 집에 가보니까 난장판이다. 이사를 포장이사로 하지 않고 그냥 화물차 한 대로 대충 싸서 집에다가 갖다 주기만 하는 걸로 이사를 했다는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포장이사인 줄 알았더니
돈을 아끼려고요. 그냥 그 화물차 한 대 불러가지고 그냥 짐을 덩그러니 그냥 저 화물차에다 싣고는 집에다가 그냥 제자리에다 놓지 않고 집에다만 그냥 옮겨만 준 거예요. 그 이삿짐 전문 센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글쎄 돈 아끼려다가 큰 고생을 하더라고요. 경기도 전략을 하려고 포장 이사를 하면 100만 원, 100만 원 달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화물차로 이사를 하면 30만 원을 달라고 하더란다. 돈은 전략은 했지만 이 짐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정리를 해야 할 건지 도와줄 수도 없었다. 그 가공 뭐 전자제품 이런 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갈 때 우유와 찐빵 떡볶이를 사갔는데 방금 전에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것이다. 동생은 내일 성지순례 이스라엘 떠나야 된다는데 피곤해 죽겠다고는 야단이다. 동생은 워낙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몇 가지를 먹고 있었다.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기관지 확장증도 있고 동생은 그렇게 몸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 먹는 게 뭐 가지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약들을 먹고 다양한 약을 먹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충고하기를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절대로 힘든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란다. 동생과 나는 침대에서 잠시 누워 있었다. 부천에 있는 동생 남편 장로는 계속 전화가 온다. 내일 성지순례 떠나는데 힘들면 큰일 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난리다. 5시경에 동생은 부천으로 가고 나는 우리 집으로 왔다. 괜히 나도 어제부터 덩달아 바쁘게 움직였더니 피로가 몰려온다. 집에서 대충 청소 좀 하고 사우나에 가서 푹 쉬고 왔다. 하여간 우리 상이가 한 동네에서 살게 되니 좋기는 좋다. 기대도 되고 딸이 하나 생긴 듯하다. 저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둘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고 앞으로 상이랑 가까이 살면 재미있고 행복한 일들이 또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프레드도 말은 잘 안 통하지만 느낌으로는 잘 통하고 있다. 프레드도 나를 좋아한다. 하나님 모두가 행복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프레드와 상이랑 한 동네 살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랑스 가서 살고 있어요. 이 기록이 2012년 9월 9일입니다. 한국에서 프랑스 그 회사 지사에서 있다가 다시 본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